안녕하세요. 신혜원 고지신이에요. 피디님 얼굴 왜 이렇게 부었슈? 피디님 빨리 화면 좀 봐요. 잘하네. 왜 이렇게 피디님 왜 이렇게 얼굴이 부었슈? 너만 하겠냐? 저는 안 보는데요. 얼굴이 살이 쪄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붓기를 빼고 또 살이 좋은 음식을 길러왔어요. 네. 그냥 해요. 원래 하던 대로. 이상한 컨셉 넣지 말고. 그래서 제가 오늘 직접 기른 무순을 갖고 왔어요. 이게 제가 너 오늘 왜 그러는 건데? 왜 이러는데? 제가 지금 농사 짓다 온 거잖아요. 저 안 보여요, 의상? 농사. 네. 제가 이렇게 옷도 준비를 하고 모자도 쓰고 무순을 준비한 이유가 바로 오늘 영화 리틀 포레스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네네. 감독은 임순례 감독이고요. 네네. 이 임순례 감독님은 여자 감독님이신데 네네. 왜 웃어요? 여자 감독님이신데 제가 너무 잘해서요. 그래. 네, 알겠어요. 잔잔한 영화를 많이 만드시기로 유명하신 분이죠. 네네네. 맞아요. 그럼 영화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영화는 주인공 김태리가 회원으로 나와요. 네. 근데 이 회원이 서울에서 고시 공부를 하면서 알바를 해요. 뭐 되게 서울 생활이 뭐 조금 쉽지만은 않겠죠. 시험 공부도 해야 되고 알바를 하면서 진상 손님도 만나고 집에 가면 아무도 없고 냉장고도 텅텅 비어 있고 그런데 그 와중에 남자친구는 있었거든요. 네네. 능력자네요. 그니까. 네. 근데 뭐 욕했니? 아니야. 그런데 남자친구는 합격을 하는데 혜원이는 불합격을 해요. 뭐를 합격해요? 고시 공부를 하는데 네. 불합격을 해요. 네. 남자친구한테 이 사실을 뭐 말해야 될지 아니면은 뭐 자기도 똑같이 열심히 했는데 약간 현실에 완전 부딪힌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갈 데도 없고 다시 준비를 해야 하나 막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찰나에 옛날에 자기가 살았던 고향으로 내려가요. 근데 고향으로 내려가서 보니까 그곳에는 오랜 친구인 재하 류준열과 은숙 진기주 씨가 기다리고 있던 건 아니죠. 그냥 그들만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셋이서 다시 만나가지고 청춘들이 시골에서 사계절을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그 주인공인 김태리 씨? 네. 도피를 하고 내려간 거네요. 그러면 그죠? 실패하고 도피하고 내려간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어떻게 좀 보면 힐링을 하기 위해서 간 거 아닐까요? 뭐 재충전을 하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여러분 귀농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쉽지도 않고 도시의 삶이 힘들어서 도피를 위해 시골에 내려간다는 거는 정말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영화가 사실 그런 것을 보여주려고 했다기보다는 도시 삶 속에서 찌들려서 정말 경쟁과 물론 농촌에도 시골에도 경쟁은 있겠지만 너무 치열한 20대 30대 삶들이 도시 속의 삶이 지금 사는 우리 젊은 청춘들의 정신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감독님이 던지시고 싶으셔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고 우리 아직 그 시골이라는 곳이 주는 어떤 뭐 정서적인 안정성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약간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오늘 그 영화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 내러티브, 영화 가지고 있는 그 속의 어떤 역설들을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이야기를 하고 나서 혜지 씨 이야기할 기회를 많이 드릴 테니까 좀 기다려보세요. 네. 영화에서 굉장히 영화를 즐겁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가 그 역설이에요. 패러독스라고 그러죠. 그 역설이 있으면 영화는 희극이 되기도 하고 비극이 되기도 합니다. 영화에서는 잠시만요. 네가 자꾸 그러니까 나도 그렇다야. 내가 했다고 자꾸 하지 말라고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웃기네 진짜. 영화에는 패러독스라는 게 있죠. 역설인데 그 역설이 있음으로써 극은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그 영화가 희극이 될 수도 있고 비극이 될 수도 있는데 극 중에서는 항상 갈등이 발생을 해요. 그 여자 주인공 해리도 갈등이 생기죠. 내가 과연 도시라는 곳에 살아야 되나? 해원이에요. 미안해요. 네. 그 여자 주인공 해원에게도 네. 갈등이 있죠. 그 영화 시골 너 때문에 꼬였잖아 임마. 영화에서 네. 갈등이 있었죠. 시골에서 뭐 무슨 갈등이 있었는데요? 아니 도시의 삶 속에서 내가 과연 살아야 하나
그리고 내가 힐링 내 정신을 위해서 시골로 내려가야 하는 어떤 내적 갈등이 있는 거죠. 그런 갈등이 해소가 되느냐 해소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영화는 희극도 되고 비극도 됩니다. 그 패러독스를 어떤 내면적인 갈등 그리고 우리 도시 삶 속에서 갈등을 잘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패러독스 갈등을 다른 영화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라라랜드라는 영화가 있어요. 라라랜드 영화를 보면 그 남자 주인공이 키보디스트죠, 피아니스트, 피아노를 치는데 저도 잘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겠죠. 그 속에서 어떤 패러독스가 있어서 그 영화가 비극이 되냐면 음악을 너무 사랑하는 남자는 밴드를 하지 않으면 그녀와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 자기가 스스로 하고 싶은 재즈라는 음악이 있는데 그 외에 어떤 상업적 밴드를 해야만 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면 여자친구와 물질적인 것을 충족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밴드를 하게 돼도 그녀하고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져 버리니까.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물질과 비물질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패러독스예요. 이거를 하면 어떻게 함께 할 수 없는데 하지 않아도 함께 할 수가 없게 돼요. 네, 그런 패러독스가 있어서 이 영화는 그 패러독스가 해소가 되지 못해요. 갈등이. 그래서 이 영화는 비극으로 끝납니다. 이게 뭐 사실 비극이란 것도 생각이 나름인데 서로 행복한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비극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두 사람의 사랑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비극이 돼요. 왜냐하면 이건 결국 이 패러독스가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 영화 리틀 포레스트에서도 이런 물질과 비물질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그러니까 그 주인공 혜원이가 주인공 혜원 씨가 나는 처음에 어떤 갈등이 생기냐면 나는 도시에 살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 도시에서 자기가 살아왔고 그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시험 그리고 물질적인 거죠. 맞아요. 자기는 거기서 취업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보여야 하고 나는 성공해야 된다는 게 도시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도시에 살게 되면 또 행복할 수가 없게 돼요. 도시에 살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는데 도시에 살게 돼도 행복할 수 없어요. 왜냐? 공감된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비어있는 냉장고와 그 삭막한 삶들 행복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 패러독스가 빠져요. 이 패러독스를 해결하기 위해 이 주인공 혜원은 시골로 떠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패러독스 해결하기 위해 자기는 한 가지를 포기를 하는 거죠. 바로 물질적인 것, 도시적인 삶을 포기를 합니다. 그 포기가 괴롭게 되고 힘들게 된다면 그게 결국은 똑같은 비극이 되겠지만 사랑처럼 포기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이 어떤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게 내적 갈등이고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라 이 혜원이는 시골에 감으로써 이 역사는 해결되고 영화는 희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 자체의 줄거리가 즐겁고 와닿게 되게 되는 거죠. 개인의 행복을 찾는 영화예요. 리틀 포레스트는 어떤 누군가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뭐 행복을 찾거나 어떤 뭐 사랑이나 감정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행복을 찾는 이야기라 도시에 살지 않으면 나는 행복할 수 없다라는 전제는 파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리틀 포레스트는 따뜻하고 보기 좋은 영화가 되는 겁니다. 어찌됐든 영화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이 리틀 포레스트 속에서 시골의 삶을 선택했다는 게 그 청년이 시골의 삶을 선택했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도시에서만 살아왔고 맞아. 도시 환경에 익숙해져 있는데 그렇다면 시골에서 내려가고 싶은 청년이 아까 혜지 씨께서도 공감이 되고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듯이 꽤 많은 분들이 귀농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적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혜지 준비해 오셨겠죠? 당연하죠. 네. 지금 제가 부스 밖을 뛰어나간다 해도 농사를 지을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또 영화 속에서는 사실 예쁜 장면들만 가져왔을 거예요. 그렇겠죠. 현실은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에 걸맞는 약간은 현실적인 정책을 제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정책이 있던가요? 영농정착 지원금 정책이에요. 이 정책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올해 지원율만 보더라도 1,200명을 선발하는데 3,300명이 지원해가지고 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요.
정책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네. 네네. 이게 어떤 지원을 해주는 거냐면 월 최대 100만 원, 최장 3년간 지원해주는 정책인데요. 만 18세 이상에서 만 40세 미만의 청년, 영농 독립경영 3년 이하 독립경영 예정자이신 분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농사를 지어보겠다고 하신 분들은 지원받기 좀 힘들겠네요. 그런데 일단 그 농사를 지을 때 땅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게 내 땅이 아니더라도 나의 이름으로 빌린 땅이거나 어쨌든 땅이 있으면 비교적 쉬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무작정 내려갔을 땐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를 하고 그쵸. 그에 대한 자기가 이 농촌의 삶에 시골이라고 얘기하니까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 자기가 이제 농업을 하겠다는 마음이 명확하게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주겠다는 정책. 그런 분들에게 더 도움이 되고 더 지원을 잘 받을 수 있는 정책이죠. 뭐 좀 더 자세한 이야기 해주실 거 있으세요? 아니면 자막으로 나가요? 신청 기간에 맞춰서 네네. 신청을 해야 하는데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통해서 가능해요. 자세한 문의는 밑에 번호가 나올 거예요. 네. 제가 여기 전화해봤는데 진짜 친절하더라고요. 해봤어요? 계속 뭐래요? 농사 지어라지 어울린다고. 아니요. 뭐. 그냥 웃던데요? 제가 한 가지만 물어봤거든요. 뭘 물어봤는데? 이거 땅이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그리고 뭐지? 영농 기반이 뭐냐 이런 거 물어봤거든요. 뭐래요? 그냥 웃으면서 땅이 본인 명의로 있는 사람이거나 이렇게 친절하게 답장해 주셨어요. 너 땅 있다고 가지고 무슨 너 키웠는데? 저 근데 카메라에 안 나와요. 몇 평이냐 이거? 0.2평 되냐? 네 땅이네? 거기서 살아라. 여기다 둬도 돼요? 나오게? 그냥 기르는 거 이쁘게. 앞으로도 더 이런 시골로 내려가고 싶어하는 도시의 청년들을 위해 또 더 많은 정책들이 생길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사실 우리가 이 리틀 포레스트라는 영화에서 본 것처럼 과연 행복이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돌아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남들이 만들어 온 기준이 그것만 우리 삶에서 행복한 기준인 것인가? 그리고 이 도시라는 곳에서 사는 물질적 성공만이 우리가 삶을 추구할 때 행복의 기본인 것인가? 요즘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요즘은 돈이다. 피디님도 그럼 돈이 행복이에요? 저는 아니에요. 제 기준에서. 피디님의 행복은 뭔데요? 저는 저 스스로가 찾는 어떤 만족감이 있어요. 그게 What?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하니 지금 여기서 이거 할 말이? 그거는 시청자분들은 궁금해하지 않아. 네가 궁금해하지. 그건 나중에 내가 따로 말해주면 되지. 뭘 여기서 묻고 그러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꼭 잔소리를 하게 만들어요.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얘가 자꾸 이래요. 진행은 네. 오늘은 영화 리틀 포레스트를 가지고 청년 창업 농업 지원금 정책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취업이 안 된다, 인생이 너무 힘들다, 뭐 이런 생각은 시대 온고지신에서 유익한 정책, 그리고 에코빵빵에서도 여러 유익한 정책을 이런 거 말해도 되죠? 그러니까 KTV 온앤온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책 방송을 보고 많은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더 유익하고 더 재미있는 정책들 많이 준비해 올게요. 감사합니다. 좀 많이 클로징은 늘었네. 됐어요? 그치? 안녕.